판테아이 스레이 반티 스레이에서 알아보는 캄보디아 앙코르 사원 건축. 판테아이 스레이에는 이렇게 해석센터가 있어서 판테아이 스레이를 포함한 앙코르, 크메르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위스에서 ODA 사업으로 지원한 시설입니다. 내용이 참 알차더라고요. 이 영상에서 충분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스크리트어와 크메르어. 캄보디아 사회는 이중 언어 사용에 반영된 위계 질서에 따라 조직되었습니다. 따라서 종교 재단의 석재 비문은 산스크리트어와 크메르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는 고대 인도의 신성하고 문학적인 언어로 인도 유럽어에서 유래했으며 주로 기념물의 왕과 신들에게 찬송가를 부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기념물의 이름과 칭호도 산스크리트어였습니다. 산스크리트어는 강력한 왕국의 엘리트만이 마스터해야 했던 권력과 문화의 언어였습니다. 외국어이자 학습된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는 서기 1세기에 인도 문화와 함께 전파되었습니다. 소수만이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했고 크메르어는 현실적 삶에 사용되는 토착어였습니다. 크메르어는 1500년 이상 인정되었지만 7세기에 와서야 처음으로 텍스트가 작성되었습니다. 온크메르 그룹의 오스트로아시아어 또는 남아시아어인 크메르어는 비문에서 종교, 재단의 법적 틀을 정의하는 데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공되는 상품의 양, 직원 이름 및 현물 혜택 등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언어는 석재 비문에 같은 글을 사용했는데 그래픽 스타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크메르어는 오늘날의 크메르어로 바뀌었지만 풍부한 어휘로 크메르어에 꾸준히 영향을 미쳤던 산스크리트어는 14세기에 점차 버려지고 테라바다, 불교의 전래 언어인 팔리어로 대체되었습니다. 팔리어로 된 최초의 비문은 13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캄보디아의 종교. 모든 형태의 브라만교와 불교는 서기 1세기에 캄보디아와 인도화된 동남아시아에 거의 동시에 전파되었습니다. 고대 캄보디아에서 행해진 브라만교는 같은 시기 인도에서보다 더 통합되었습니다. 그 예로 9세기와 10세기의 세 곳의 성소 기념물에서 시바와 비슈누 옆에 브라나가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판테아이 스레이는 파수파타가 행한 문파적 시바교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에 따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지배 권력에 의해 선호되었던 시바교는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슈누교는 수레아바르만 2세 1113년 약 1150년에 의해 앙코르 와트가 건설되었을 때 12세기 전반기에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브라만교는 자야바르만 7세 1181년 약 1218년에 바yon 사원에서 볼 수 있는 인상적인 건축 프로그램에서 알 수 있듯이 대승불교에 의해 위축되었습니다. 시바교는 13세기에 잠시 다시 등장했지만 캄보디아에서 이런 유형의 종교가 사라진 것을 예고했으며 14세기 초에 실론에서 유래한 고대 가르침인 불교, 즉 오늘날 캄보디아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테라바다 학파로 대체되었습니다. 기원과 특징. 캄보디아 종교와 마찬가지로 크메르 건축 양식도 인도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렇지만 크메르 건축은 단순함으로써 벤치마킹 모델과 구분됩니다. 전형적인 크메르 산악 사원과 같은 독창적인 구성은 이러한 기본 구성 요소들의 조합에서 탄생했습니다. 인도 사원을 재창조한 이 새로운 모델은 앙코르 시대 말까지 지속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인도 기술 논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판테아이 스레이는 이런 건축 논문의 전형적인 적용 사례입니다. 남인도에서는 내부로 들어갈수록 크기가 줄어든 정각과 외벽을 규정했습니다. 판테아이 스레이에서 이 지침을 실제로 실행한 것은 인도에서 처음 시행되기 40년 전이었습니다. 크메르 건축가들은 기념물을 배치하는 데 탁월했으며 원래 모델과 더욱 차별화했습니다. 판테아이 스레이에서는 사원의 축제 건축물이라는 환상을 주기 위해 몇 가지 양식적 장치가 사용되었습니다. 사원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원근법 효과, 연못이나 해자를 이용한 거울 트릭, 영리한 조명, 그리고 풍부하게 조각된 장식 등이 그것입니다. 건축 모델. 미술사학자들은 앙코르 시대의 기념물을 두 가지 유형, 즉 산악사원과 평지사원으로 구분합니다. 평지사원은 약간 높은 기란 위에 중앙성소가 있는 것이 특징인 반면 산악사원은 위압적인 기란 위에 있습니다. 계단식 피라미드는 라테라이트 옹벽으로 둘러싸인 모래로 채워진 인공산으로 일반적으로 사암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상부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인도 우주론에서 우주의 중심축인 네루산을 연상시키는 계단식 프라사프라살 탑을 지지합니다. 이 중앙 언더 상징은 프라삿의 상부 구조와 점차 작아진 가짜층에서 볼 수 있으며 이 신화적인 봉우리에 사는 신들을 연상시키는 안테픽스 앤티픽스 지붕 장식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앙코르 시대를 대표하는 두 가지 유형의 평면도는 중앙식 평면도와 축 평면도입니다. 판테아이 스레이는 단일 축을 따라 배치된 축 평면도에 속하며 입구에서 성소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중앙식 사원은 직각으로 교차하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으며 주 프라사탑이 이중 대칭의 중심을 이룹니다. 12세기에는 앙코르 와트의 경우처럼 중앙식 평면도와 주요 축을 함께 사용하는 새로운 혼합 구성이 나타납니다. 재료. 앙코르 건축에는 여러 종류의 재료가 사용되었습니다. 사암, 라테라이트, 벽돌은 이 사원의 석조 골격에 사용된 주요 재료입니다. 판테아이 스레이의 사암은 대부분의 앙코르 사원에서 사용된 사암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녹색, 회색 또는 파란색인 앙코르 사원의 사암과 달리 판테아이 스레이의 사암은 분홍색에서 빨간색, 갈색까지 다양합니다. 이 독특한 구성 덕분에 매우 풍부한 장식을 조각할 수 있었습니다. 사암은 성소탑의 외부 마감, 피리먼트 전체, 상인방, 문틀과 창틀, 작은 기둥, 창문 난간에 사용되었습니다. 가테라이트는 석조 부속 건물, 고프라탑문, 프라사탑의 주변 벽과 내부 벽에 사용되었습니다. 벽돌은 첫 번째 외벽, 서쪽 고프라, 중앙 성소의 만다파 앞방 지붕,
그리고 2개의 도서관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3가지 재료는 항상 크메르 사원 건설에 사용되었으며 비율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판테아이스레이의 석조물은 다른 사원처럼 해반죽을 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홍색 사암과 라테라이트의 적절한 조합이 이러한 예외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현대의 보건공사에는 다른 재료도 사용되었습니다. 복제는 주요 재료로 사용되었고 금속은 인접한 돌을 함께 연결하기 위해 석조물에 삽입된 구리합금으로 만들어진 연결 부품에 사용되었습니다. 3. 앙코르 유적의 사암은 유적지에서 30km 떨어진 푸놈풀렌 산기슭에서 유래합니다. 이 지역에는 백메알레아 사원 북쪽을 비롯해 여러 고대 채석장이 존재합니다. 이 사암이 사원까지 어떻게 운반되었는지는 판테아이스레이의 분홍색 사암의 기원과 마찬가지로 여러 이론의 주제입니다. 이러한 색상의 사암이 있는 몇몇 지역이 발견되었지만 그 재료의 성질은 판테아이스레이의 사암과 다릅니다. 20m 두께의 붉은 사암 상층부로 이루어진 푸놈풀렌 고원이 사원 석재의 공급원일 수 있습니다. 판테아이스레이와 가까운 푸놈데이도 또 다른 공급원일 수 있습니다. 선에서 불과 3km 떨어진 푸놈데이 기슭에서 10m 깊이의 구덩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기연물의 라테라이트는 인근 지역에서 유래했을 수 있습니다. 라테라이트와 사암의 채굴 기술은 동일했습니다. 각 블록을 분리하기 위해 끌로 3개의 고랑을 껐습니다. 그런 다음 쇠기를 삽입할 분리면을 표시하기 위해 작은 홈을 조각했습니다. 고고학적 채석장의 위치와 석재가 앙코르로 운반된 방식에 대한 가설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푸놈쿨렌산에서 채굴된 사암이 톨레사 보수를 통해 앙코르까지 운반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벽돌. 판테아이스레이에서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른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벽돌의 경우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수지와 벽돌 가루를 섞어 사용했습니다. 이 기술은 앙코르 이전 시대부터 사용되었으며 프레루비나 동메본과 같이 판테아이스레이와 동시대의 기념물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라테라이트는 돌을 제자리에 놓으면 숨겨지는 측면에 홈을 파서 가공했습니다. 깊이가 몇 센티미터인 이 홈은 밧줄로 당기고 나무 가구를 사용하여 블록을 조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암 블록은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라테라이트와 마찬가지로 건식으로 쌓아 올려졌기 때문에 접합면은 블록 하나를 다른 블록 위에 문질러서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연마는 수직 및 수평 접합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사암 블록을 배치하고 연마를 수행하기 쉽도록 윗면에 구멍을 뚫어 나무 핀을 삽입했습니다. 그런 다음 가구 로프를 이 핀에 연결했습니다. 블록에 보이는 면에 이러한 구멍을 뚫은 경우 돌을 제자리에 놓으면 구멍에 사암 마개를 삽입했습니다. 연마가 끝나면 사암 블록을 이중 더비체어 금속 타일로 연결했습니다. 목공 기술은 아마도 유연한 프레임을 사용하는 민간 건축에서 사용된 관행에 의존했을 것입니다. 목재. 모든 고대 크메르 기념물과 마찬가지로 판테아이스레이에는 석조 골격만 남아 있습니다. 이 골격 외에도 목조 구조물이 있었지만 고고학적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입구에 긴 측면 방과 기둥이 있는 갤러리의 지붕은 조각된 들보와 테라코타 타일로 만들어졌습니다. 동쪽 고프라사는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지만 갤러리 박공의 목조 구조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BSCP팀이 수행한 고고학적 발굴 조사 결과 첫 번째와 두 번째 외벽의 포장에서 여러 개의 기둥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기둥 구멍은 불확실한 기간 동안 지어졌을 수 있는 여러 목조 건물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석조 건물의 이중 아스트라갈 문과 프라사탑의 천장은 목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석조 건축에 남은 목조 건축의 흔적. 크메르 건축가들은 목공에 대한 전통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궁을 포함한 대부분의 민간 건물이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대 캄보디아 건물의 대부분은 목조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 건축 양식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돌로 만든 사원은 당시 건축 문화에서 나무가 지배적이었음을 반영하며 돌에 새겨진 여러 목공 접합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틀과 창틀은 12세기까지 여러 개의 장부 구멍 접합부를 재사용했습니다. 장부 구멍 접합은 특히 작은 기둥과 창문 난간을 부착하는 데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사물은 난간은 나무 른 것과 마찬가지로 돌려졌습니다. 이러한 목공 기술의 지배는 석조물에서도 발견됩니다. 12세기 후반까지 문과 창문의 상인방에 나무 기둥을 삽입하는 것이 널리 사용되었는데 아마도 사암과 라테라이트의 기계적 특징을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10세기 후반의 판테아이스레이는 돌에 옮겨진 이러한 목조 건축 기술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나중에 12세기 후반 바이온 양식에서는 자야바르만 7세의 대규모 건축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많은 기술이 버려졌습니다. 서조 건축에서 목조 건축의 흔적이 점차 사라진 것은 우리나라나 캄보디아, 혼전 세계가 거의 유사한 방향인 듯하네요. 지붕 구조. 첫 번째 이미지는 10세기 초 커큐얼 사원의 프라사 댐에서 보이는 목재와 타일을 활용한 지붕의 형태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10세기 후반 판테아이스레이에서 보이는 벽돌 코벨 지붕의 형태입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11세기 초 프레아 베히얼 사원 석재 지붕의 형태입니다. 프라사탑과 도서관과 같은 상부 구조물의 코베라치가 초기에 사용되었지만 이 기술은 10세기 후반의 갤러리로 확산되었습니다. 코베라치형 지붕은 벽돌이나 돌을 쌓아 돌출된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가짜 아치는 만들기 쉽지만 원형 아치로 덮인 것과 같이 넓은 공간을 덮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벽돌 코벨 상부 구조물을 가진 앙코르 이전 프라삿은 앙코르 시대의 석재 코벨 성소탑으로 대체되었습니다. 10세기 중반 판테아이스레이가 건설되었을 때 라젠드라 바르만 944, 968왕의 통치 기간 동안 벽돌 프라삿이 재건되었습니다. 지사원은 크메르 건축에 사용된 모든 지붕 기술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당시 실험실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긴 측면 방과 기둥이 있는 갤러리는 크메르
건축가의 전통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목재와 타일로 덮여 있었습니다. 두 개의 도서관과 중앙 성소만 합하는 코벨 벽돌로 덮여 있었고, 프라사, 동쪽 고프라에서 온 것, 그리고 두 번째 외벽의 고프라 근처에 있는 것들은 코벨 사암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14세기에 소승불교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건축 모델과 관련된 새로운 종교적 관행은 종교 기념물에서 석재, 코벨 지붕을 완전히 버리고 목재 프레임으로 대체했습니다. 후자는 불상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신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넓은 공간을 덮었습니다. 크메르 사원 건축 스타일의 변화표. 이 패널은 각 사원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변화합니다. 시기의 변화를 함께 볼 수 있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진 좀 잘 찍을 걸.